그 오늘은 이제 주식 이야기나 비트코인이나 우리의 사실은 저도 주식 투자를 한 20년을 했고 전문적으로 책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욱하는 마음에 팔아버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있으셨어요? 있었고 네네. 최근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예, 그러니까 야, 천하의 최경영 기자님도 지난해 그럴 때가 있구나. 몇 개월 전에도 정말 지금 팔고 나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네네네. 정말 바보 같은. 네네. 근데 갑자기 욱하는 마음, 짜증이 나서 네네. 아유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어. 팔고 다른 정말 경기 방어주로 다 갈아탔거든요. 그 지난해 연말 훨씬 이전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네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난 다음에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왜 전에. 이렇게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마음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런데요. 네.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결국 늘어요. 그렇죠. 늡니다. 아니 네네. 근데 자꾸 그런 거를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모든 신뢰, 이 기업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없어지면서 네네. 갑자기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물밀듯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딱 한 번 그렇게 이제 팔아본 적이 있죠. 그리고 후회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저는 심지어 그 회사 대표님이 옆 테이블에서 회식하고 있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팔은 적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적 감정으로 사거나 네, 사적 네. 감정으로 파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의외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적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 저는 이런 분도 보셨는데요. 어떤 동네에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사는 게 딱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데 네.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동네에 약간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자꾸 집을 사시려고 그래서 왜 그래요 선배 했더니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여기 살았다고. 맞아. 근데 안 좋게 헤어졌다고. 맞아. 네네. 그런데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나도 이게 얼마나 웃긴 생각인지 알아. 네. 그래서 그 생각도 얘기 안 했으면은 제가 약간 그 선배한테 실망을 했을 텐데 네. 이제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네, 얼마나 굉장히 냉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진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도 돌보고 네. 인류애를 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부조리에 우리는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 많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 1 더하기 네. 1은 2고 그다음에 2는 3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3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합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를 위해 소가 아낌없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도 그 소가 되면은 버려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돼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라는 말 혹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히려 그냥 판단의 한 종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낫고요. 판단의 한 종류일 뿐이다. 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직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네. 직관이죠. 그리고 그 직관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좀 더 맞을 때가 많은 것뿐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냐면 무리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자? 아니면 그걸 그냥 하나의 판단의 하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만 늘 가지고 있자? 그게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이 조언을 종합한다면 예. 매번 고민을 하자. 매번 고민을 네. 하자. 그리고 매번 고민을 하되 장구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분명히 고민을 끝낼 시점을 정하고 예. 그 시점을 내가 잘 못 정한다면 음. 그 고민을 끝낼 수 있는 다양한 넛지들이나 시그널들을 혹은 무조건 4시 이전엔 뭐 결정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도와줄 사람 예.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도와줄 사람을 만들자. 예.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 특히 저희 같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자기 의지력을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의지력에 예. 기대는 건데 그 준비물을 내일 무조건 신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신발 위에 놔두면 아. 놓아두면 그건 무조건 넛지죠. 아주 좋은 그렇죠. 자기를 위한 시그널이죠. 예. 이제 그렇게 자기한테 이젠 결정할 때가 됐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놓는다든지. 아.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참모들이나 주위 지인들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매번 기꺼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고민의 양도 일정 기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느냐?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성공과 실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는 작은 성공, 작은 실패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지식들이 쌓이면 예. 그게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큰 성공 한 번, 크게 망한 거 한 번 이런 사람들보다 그렇죠.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 예. 똑같이 수학적으로는 합은 다 똑같이 100만큼 성공했고 100만큼 실패했어도 일이 모여서 100이 된 사람과 101인 사람에 비해서 일이 모여 100이 된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 더 많이 생기죠. 근데 왜 사람 마음이 변할까요? 그 아까 같은 제가 이제 아주 면밀하게 주식 분석을 저 혼자 해서 이 회사는 이 정도 가격에는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번 해에 배당을 받고 다음 해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배당 받기 전에 적정한 이윤을 얻고 팔든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 분명히 제가 원했던 목표 가격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팔았던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팔았냐? 라고 생각하니 다른 주식이 있는데 어떤 다른 애널리스트가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마추어 애널리스트죠.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가 쓴 말이 그럴듯해 보여. 다른 기업의 어떤 보고서가 이 기업이 더 낫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막 며칠 동안 계속 스며든 거야. 네. 며칠 동안 스며들다가 이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냥 그 애널리스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네. 근데 그 애널리스트 말이 틀렸어. 제 생각이 맞았던 거야. 네. 연말까지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맞은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분석해놓고 내 생각을 신뢰를 못했던 거지? 저희가 왜 그 결정장애나 결정 오류 막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예. 근데 첫째는 예. 이게 참 이러면 우리 최경영 기자님이 좀 섭섭해하실 텐데, 네, 그 감수성 떨어진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이게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낮은 건 있죠. 근데 예. 시기별로 또 감수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감수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너무 이제 약간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리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밀하게 사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사고를 하고 정보를 모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최종 결제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결제 도장 찍어주는 건 정서, 마음, 감수성이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결정을 잘 내렸던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을 그때 제때 내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무슨 뭐 대배우처럼 감수성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 연령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풍부한 분들이 많아요. 왜 최종 결정은 도장은 정서가 찍어주니까. 예.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하면 안 되지만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못 내린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결정 내리면 안 된다. 맞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렸는데 흥분돼. 이건 굉장히 자기한테 믿을 만한 시그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주 어린 나이에 만들 수는 없죠. 예. 왜겠습니까? 아직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쌓이는 과정에서 아집으로 가는 분들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못 쌓는 분들이고요. 그런 작은 실패나 경험,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때 이러면 자기 생각의 느낌에 신뢰가 생겨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럴 땐 조심해야 돼.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참 유명한 한 분과 밥을 먹었는데 이분은
요 느낌은 될 것 같잖아. 아니 여기가 오히려 날 속이더라고. 이런 느낌은 조심해야 돼.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오 고수다. 아, 고수다. 근데 그게 특히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투자에서는 이제 그 가치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 투자하면 뭐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찰리 그렇죠. 먼거 이거 그렇죠. 3대 가치 그렇죠, 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뒤에 두 사람은 자기 책을 쓴 적은 없지만 관련된 책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이런 인터뷰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 분이 꼭 나오는 얘기. 예. 그게 바로 뭐냐? 네 능력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맞아. 근데 네 능력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은 주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바로 뭐냐? 네 능력의 범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런 느낌은 신뢰할 만해. 아 이런 거는 내가 남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요건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지금 말에 귀 열고 있는 거야. 이런 자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제 그렇죠. 오랫동안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가치 투자를 얘기했던 지금 정말 그 유명한 그 이런 세 분을 비롯한 다른 모든 대투자자들이 하는 게 네. 결국 메타인지 얘기예요. 자기가 얼만큼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느냐를 정확히 하는 거. 아까 그래서 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정도가 온다면 그거는 정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참 같이 투자하고 분석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했는데 예. 가졌는데 그러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시험 보기 전에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오케이 나 여기까지 온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정보를 모았어 맞아. 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틀리니까 그렇게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오케이 좋아 음. 그러면 내가 요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정보를 모았으니까 이제 결정을 내리자 뭐 매수든 매도든 예. 결정을 내리자 딱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내 느낌이 맞았다면 예. 그러면 나는 한번 1승한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 한번 틀렸어요. 그럼 1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양쪽이 다 한 네. 번씩 1승 1패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요.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와서 지금 계속해서 최 기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네. 1패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그랬죠. 그쵸. 예. 예. 1승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 1승은 여러 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귀를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예, 여러 승은 있어. 네.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예. 아주 예상외로 크게 실패하면 사람들이 복귀를 합니다. 예. 특히 최 기자님 같이 이렇게 치밀하고 굉장히 그 냉정한 분들은 다 하죠. 예. 근데 예상외로 크게 수익률이 올랐을 때 거의 복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는 1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음. 한 200만 원까지 내가 보고 있다. 근데 막 700만 원이 생겼어요. 예. 수익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복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아. 근데 이 가치 투자의 로 유명한 분들은 아. 그것도 복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그러면 이번에 운이 좋았어. 내 팔자에 돈전자가 3개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웬만큼 괜찮은 분들은 웬만큼 수준까지 올라가는 분들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분야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굉장히 논하려고 해요. 예. 근데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보통 평범한 웬간한 수준의 전문가와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전문가. 뭐 아까 찰리 먼거랄지 그렇죠. 워런 예, 버핏이랄지 예, 이런 예, 사람들은 뭐 네, 그렇죠. 이런 레벨에 네.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예상외로 큰 수익, 예상외로 많은 손실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많은 수익도 다 자기 실패, 예측 실패로 놓고 분석을 합니다.